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공급 예정인 초대형 브랜드 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풍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망 확장 호재와 풍부한 생활교육, 인프라를 갖춘 이 단지는 앞으로 여의도 마곡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수요를 한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입지와 교통 수도권을 잇는 거점. 먼저 해링턴 플레이스 풍모의 최대 강점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곧 5호선이 직결되면 환승 없이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까지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도보 5분 거리, 5호선 연장 예정 여의도 광화문 직행, 도로망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인접. 이 교통 호재는 단지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려 서울 직장인들은 물론 업무 비즈니스 이용객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지 규모와 설계 1769가구의 대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풍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18개 동 총 1769가구의 메모드급 단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만 1573가구에 달합니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이, 99이, 112이 등 다양한 중대형 평형, 동 배치 남향 위주 조망 권장, 녹지율 보행로와 테마가든을 연결한 조경 계획, 세대당 주차대수도 넉넉하게 설계해 자가용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3. 교육환경 중품화 중학교 품은 아파트의 진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지 내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중품화, 즉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겁니다. 풍무초 풍무중 도보통학,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초등학교 4곳 밀집, 김포한 솔정명고 등 우수 고교 진학 환경, 셔틀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인근 검단 신도시, 학원가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권 학원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4. 생활인프라 쇼핑문화 녹지의 3박자. 단지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도보 7분, 홈플러스 풍무점 풍무역 상권 로데오 거리 상권, 풍무국민체육센터 및 풍무국민체육문화센터 연내 완공 예정. 또한 세장터공원과 풍부한 자연 녹지 환경이 단지 곳곳에 펼쳐져 있어 도심 속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가 가능합니다. 5. 분양가와 청약 일정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 단지. 분양가 전용 84일 기준 5억 6억 원대 예상. 청약 일정 다음 달 특별 공급 시작 12순위 청약 순차 접수. 입주 예정 시기 2028년 상반기.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 만족시킬 전망입니다. 6. 종합평가 및 전망. 해링턴 플레이스 풍모는 교통, 교육, 쇼핑, 녹지라는 주거 4대 요소를 모두 갖춘 김포 최대 규모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교통 호재 5호선 연장 직결로 서울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 유피, 교육 특화 중품화, 단지로 학부모 만족도 최고조, 생활 인프라 대형마트 문화시설 체육시설 완비, 자연 친화공원 가로수길수 로망 연계 조경. 이 모든 요소가 시너지를 발휘해 수도권 합리적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방대한 공급뿐 아니라 설계와 배치, 커뮤니티 시설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점은 앞으로 김포, 풍무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청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유닛 내부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해링턴 플레이스 풍모 소개였습니다. 1971년 한강의 기슭에 들어선 한강맨션 아파트. 낮은 5층 660가구 규모의 이촌동 저층 단지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서울 용산구 주민들의 삶터였습니다. 50여 년 전의 추억을 고스란히 품은 채 이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1. 재건축 사업계획. 서울 용산구가 6월 9일까지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추진위원회 구성,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 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 등 20여 년의 긴 여정을 거쳐 드디어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68층 1800가구 규모로 추진되던 계획은 높이 조정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반영해 최고 59층 총 1685가구로 다듬어졌습니다. 시공사는 국내 대표 주택 브랜드 GS건설이 맡아 설계와 시공을 책임집니다. 2. 공공기여와 환경 개선.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공공기여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가로공원, 한강남산 간 녹지 풍경축, 이촌역에서 한강공원으로 잇는 보행 친화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주민들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협소했던 이촌동 주민센터는 이전의 공간을 확장하고 이촌로변에는 보행자를 배려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생활 편의를 한층 높입니다. 이로써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공간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3.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공람 자료는 용산구청 주택과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언제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등기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23일에는 용산 청소년센터 4층 꾸미룸극장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4. 시세에 반영된 기대감. 이미 재건축 기대감은 시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 103위는 지난 3월 44억 원에 거래되며 단지 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강 조망권과 강북 핵심 입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5. 구청장의 의지.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체됐던 사업이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청장은 소통과 지원을 약속하며 이 프로젝트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마무리. 한강맨션 재건축은 단순한 아파트 교체를 넘어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곳에서 미래 세대가 누릴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공공공간을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한강과 남산을 잇는 푸른 보행축은 물론 생활 편의와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는 새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재건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람 기간에 직접 의견을 내어 한강맨션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마지막 퍼즐이 움직인다. 700가구 늘리고 6천억 추가 수익조합원 분양가까지 확 낮춘다.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용적률 대폭 완화로 1조 클럽 도전. 1. 왜 주목할까?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3구역. 2011년 첫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을 겪으며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용적률 상한 32% 상향으로 전용 면적 59이 704가구가 새로 조성된다. 이 중 633가구는 일반 분양, 71가구는 임대주택. 수익이 무려 6천억? 조합 추산 추가 수익 3.32 당 분양가 5천만원, 공사사업비 1천만원 가정 시 약 6,330억 원. 앞서 2022년 변경 때 6,984억 확보, 이번까지 합치면 총 사업 수익 1조 3,300억 원 육박. 조합원 분양가 인하 결정적 재원 확보란 반응. 3. 어떻게 가능했나? 정비계획 완화. 2007년 기준 용적률 산정 방식을 현 시점 사업 여건 반영 가능하도록 재검토. 최소 20% 이상 완화 가능 확인 32% 인상으로 결론. 임시총회 의결. 5월 24일 조합원 3분의 2동의 필요. 4. 사업 전반계예요. 대상지 서대문구 부가현동 3구역 약 27만이. 계획 지하 6층 지상 32층 47개 동 총 약 4,700가구 대단지. 총 사업비 약 3조 3,600억 원 2024년 기준. 시공사 분양사 조만간 발표 예정. 5. 기대 효과. 조합원 부담 완화. 추가 이익 분양가 인하, 내 집 마련 수요 반등 기대. 사업 속도 제고. 변경안 통과 시 통합심의관리 처분 인가 병행. 물가공사비 리스크 최소화. 지역 경기 활성화. 주거상업 인프라 확충 인근 재개발 단지 연쇄 효과. 6. 남은 과제와 리스크. 임시총회 통과 여부. 조합원 3분의 2동의 필수. 서울시구청 후속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해 서울시 통합심의 관리 처분인가. 공사비 물가 변동. 추가 비용 발생 시 재수익률 조정 필요. 7. 결론 4분의 1의 기회. 부가현 3구역 서울 서부 마지막 탈바꿈 기회. 700가구 일반 분양 확대 6천억 수익으로 1조 클럽 다가서. 조합원과 수요자 모두 득보고 서대문구 재개발 대미 장식 전망. 내 집 마련과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부가현 3구역의 다음 행보. 5월 24일 임시총회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클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칠 도심 속 노후 주택가가 14개 동 1,407가구의 첨단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주역은 바로 국내 대표 건설사 GS건설. 이번에 3,683억 원 규모의 가재울칠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오늘은 그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계요.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80번지 1대. 규모 지하 4층 지상 26층 14개 동 총 1,407가구. 계약금액 3,682억 8천만원, 전체 사업비 6,138억 원의 60%. GS건설 실적 대비 지난해 매출의 약 2.86%. 가재울 7 재정비 촉진구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이었는데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첨단 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GS건설의 강점. 하이엔드 브랜드 자이, 아파트 포레나 등 서울 주요 입지에서 성공적 분양 실적, 기술력 및 노하우 높은 건축 품질과 안정적 사업 관리 역량, 지역 상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약속. GS건설은 국내 굴지의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단지 조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가재울 7 역시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3. 단지 주요 특징. 쾌적한 주거 환경. 남향 위주동 배치로 일조량 통풍 극대화, 조경 공간, 어르신 어린이 전용 공간 등 마련, 편리한 교통망, 인근 지하철 2호선 6호선 경의 중앙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결, 주요 도로 망강변 북로, 내부 순환로 접근성 우수, 생활 인프라,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 근접, 단지 내 상가문화 공간 조성 예정, 스마트 홈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홍화 IoT 적용,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검토. 4. 지역 및 시장 영향. 서대문구 주거 환경 혁신 가재울동 남가자동 일대의 노후주택가 일대가 업그레이드. 부동산 가치 상승 신축 대단지 입주로 인근 아파트 시세 상승 기대. 일자리 창출 건설 공사 단계부터 입주 후 관리 운영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 GS건설의 수주는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서대문구를 서울, 서부권의 주거 허브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5. 향후 일정. 착공 2025년 하반기 예정. 분양 2026년 초 일반 분양 대상 1,407가구. 입주 2028년 하반기 목표. 향후 3년여간 공사와 분양 일정이 이어집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분양권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GS건설이 이끈 가재울 7제 개발 사업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3,683억 원이라는 대형 수주, 1,400여 가구의 주거 혁명,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절대 강세지만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무덤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카드로 전문가들이 꺼내든 아이디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과연 현실 가능할까요? 1.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실상. 서울 인천 경기에만 온통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면서 교통 정체는 일상이 되고 집값은 천장 없이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지방 곳곳에선 신규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 미분양 폭탄을 안고 있죠. 설문에 응한 부동산 학계 공무원 출신 전문가 20명 중 14명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답했습니다. 2. 행정 효율성과 비효율 해소.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행정부와 국회를 분산 배치하면 중복된 의사결정 절차도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평가합니다. 국회와 청와대가 분리돼 있던 시절엔 연구보고 체계가 더디고 예산 낭비도 심했죠. 한 곳에 모여있던 권력기관을 지방에 나눠놓으면 그만큼 지방에도 활력이 붙습니다. 3. 진짜 일하는 공간의 이동.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이 실제로 지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의 본사 연구소 공장을 지으라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에 버금가는 정책 기획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4.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 제거. 한문도 명지대 겸임 교수는 서울이 교육과 부동산의 블랙홀이 돼 다른 지역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사무실 주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전문가 취재진까지 세종으로 이동시킬 때 서울 의존도가 실제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5. 반대 의견과 한계. 반론도 분명합니다. 김덕래 주택연구원 실장은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김영범 주거역 본부장은 행정수도가 이원화되면 국가 경제 동력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죠. 단순 이전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6. 전문가들이 꼽은 종합 대안. 설문에선 복수 응답으로 지방 특화산업 육성 8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자족도시 조성 지역마다 강점을 살린 산업을 키워 일자리와 세수가 지방에 남도록 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 65% 본사 앤드디센터를 유치해 지역 경제 선순환.
광역교통망 확충 25% 지방 거점 도시를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철도도로망 도방. 공공기관 추가 이전 5% 이미 이전된 일부 기관뿐 아니라 2차, 3차 이전 추진도 검토. 기타로 비수도권 주택 구입 세제 금융 지원, 법원,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이전 제안도 있었습니다. 7. 왜 지금이 중요한가? 다가오는 대선, 후보들과 국민 모두가 균형 발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방 경제를 살리고 단기적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집값 폭등 유통, 지옥 주거 불안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방 산업 육성 콤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곳곳에 숨어있던 살길을 열어줄 획기적 대책이 시작됩니다. 30년 묵은 규제가 풀리면서 작은 재건축 사업장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3년, 한시 완화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의 위기. 주택 공급 감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대형 단지 위주로만 돌아가면서 중소규모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중소건설사 경영난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비용 부담에 짓기도 전에 무산되는 악순환. 경제 상황 악화 내수 경기와 건설 투자가 동반 하락하면서 작은 사업부터 풀어야라는 목소리 확산. 2. 제도 요약 3년 한시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200%, 250%.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50%, 300%. 규제 철폐안 33호 지난 2월 발표, 시의회 임시회 5월 25일 본회의 통과. 적용 범위 서울시 면적 605.62 중 239.42 해당 약 43만 필지 30만 동. 3. 시행 시기와 절차. 조례 공포 6월 초 공포 예정. 바로 적용 별도 관리계획 변경 없이 신규 건축 허가에 곧바로 반영. 기한 한시 적용 3년 2025년 2027년. 4. 기대 효과. 분양 세대 증가. 추가 용적만큼 일반 분양 물량 확대 1만 가구 추가 공급 기대. 조합원 분담금 완화. 각 가구당 공사비 사업비 부담 대폭 감소.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성 개선으로 중소서 규모 현장 활성화. 지역 일자리 유지 창출. 5. 현장 반응 앤드 추진 동력. 오세훈 시장 직접 챙김. 3월 구로구 오류동 현장 방문 규제 완화 설명. 가구당 분담금 2분의 13분의 1 절감 직접 강조. 현장 민원 쇄도. 조례 개정 전부터 빨리 제정해달라는 요청 다수. 시의회 협력. 여야를 막론한 내수 활성화 공감대속 신속 통과. 6. 주의할 점 앤드 운영 기준. 호화주택 제외 검토. 한 채당 수백억대 초고가 주택은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배제. 가구당 분담금 경감, 취지 훼손 방지. 세부 기준 마련 중. 건축 형태 용도 분양 형태별 구체적 운영 지침 조만간 발표. 7. 결론 앤드 전망. 소규모 재건축에 물끄고 대형 사업이 못 채운 곳을 중소소 규모가 메우는 현장형 공급 확대. 정치행정의 협력 모델. 시장시의회 현장 요구가 결합된 신속한 규제 개선. 남은 과제. 실제 착공 이후의 사업 지연 방지. 합리적 분양가 설정과 투명한 관리. 3년 한시 용적률 완화 낡은 규제가 풀리면 서울 곳곳에 1만 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쏟아집니다. 공사장마다 활기가 돌고 중소건설사에는 희망 신호가 켜지죠. 앞으로 남은 것은 디테일한 운영 기준 마련과 차질 없는 시행입니다. 이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밀집지 경기 안산시 반달섬의 위기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1. 반달섬 붐이었지만 곧 유령지구로. 반달섬은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7천여 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은 곳입니다. 한때 신주거 트렌드로 주목받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기획소송, 오피스텔 전환 문제로 유령의 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 정부의 LTV DTI 강화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획소송 분양가를 문제 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용도 전환 난항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대로 두면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자, 주변 상권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왜 해법이 필요한가? 공실 리스크. 공실률이 치솟으면 반달섬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빈방이 늘어나면 관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주변 상권도 함께 침체되겠죠. 금융시장 충격. 분양임대 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융권에도 부실 우려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도시 재생 실패.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된 인프라와 자본이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든 위기입니다. 3.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맞춤 해법. 1.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정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토지가치 상승분 70% 이내 지침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활형 숙박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를 받고 시행사와 협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동의율 완화 즉시 시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준공 전 용도 변경 동의율 100% 80% 법안도 고치기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즉시 시행 조항을 추가해 법 통과 순간부터 80% 동의로 전환 절차가 가능해야 숨통이 트입니다. 3. 지자체 중앙정부의 협력 강화. 반달섬 사태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를 구성, 전담 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생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큽니다. 실질적 지원, 예컨대 컨설팅 기술 지원 재정 인센티브를 보강해야 합니다. 4. 건물 용도 전환 제도화. 해외 주요 도시 미국 유럽처럼 용도 전환이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상업시설 주거, 오피스 주거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과잉 공간을 빠르게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반달섬 생숙대라는 단순히 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재생, 금융 안정성까지 얽힌 복합 위기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건설사와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합니다.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동의율 완화 즉시 시행, 협의체 가동 및 지원센터 활성화, 용도 전환 제도화. 이 4가지 해법이 실현된다면 반달섬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드디어 지하철이 들어서는 반가운 소식과 반면 3기 신도시의 교통지옥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검단 신도시 4년 만에 지하철 개통 대기.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 신도시. 서울과 불과 20여 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단 한 대의 지하철도 다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죠. 그런데 다음 달 인천 1호선이 계양역에서 검단호 수공원역까지 6.8km를 연장하며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호 수공원역 3개의 신설역을 오픈합니다. 계양역 환승의 장점 공항철도로 갈아타면 마곡, 홍대 입구,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직행. 통근시간 단축 기존 버스로 20분 걸리던 거리를 이제 겨우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2. 역세권 아파트 거래값 움직임. 역세권 기대감 거래로 이어지다.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린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에서만 3일간 19건의 거래.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거래량은 이달 62건을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 아라역 인근 우미린 더 시그니처 84 타입은 이달 8억 원. 1월 대비 5천만 원 오르며 1층과 15층의 갭도 좁히고 있죠. 3. 다가오는 추가 호재. 검단엔 중장기 플랜이 더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광화문 여의도 직결. GTX D 노선 예정지 등 단기적으로 강남권 수도권까지 원스톱. 4. 그러나 3기 신도시의 씁쓸한 교훈. 하지만 선교통 후입주를 외쳤던 3기 신도시는 아직도 복잡한 교통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2008년 사업 발표 후 17년째 철도 개통 제자리 걸음. 위례 신사선은 손도 못 대고 위례 과천선엔 위례 패싱 논란까지. 하남 교산 A블록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 핵심 교통인 송파-하남선은 2032년 준공 목표지만 중앙투심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역시 GTX-B 9호선 연장. 고양은 평선서부선 직결 지연으로 출퇴근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검단 신도시의 지하철 개통은 4년간의 고통을 단번에 씻어줄 희망입니다. 서울 접근성은 물론 생활 인프라도 한층 풍부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지연은 선교통 후입주라는 말이 공연불이 될 위험을 보여줍니다. 교통 인프라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검단 지하철 개통을 기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교훈을 얻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지옥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